혹시 여러분은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제품에 표기된 식품 첨가물 표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신가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나는 반드시 챙긴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해도 쓰여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글씨도 작고요. 좁은 공간에 가짓수가 너무 많아 빽빽히 쓰여지다 보니 뭐라고 쓰여진 거야? 이런 형식적인 것들도 참 많다고 느껴지죠. 또 내용이 난해해서 첨가물 표기를 봐도 어떤 성분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돈키호테 초대석 시간 수원 미래쿱 생협 박지현 대표와 함께 평소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OBS 돈키호테 애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미래 아이쿱의 쿱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정식 명칭은 경인 드림인 아이쿱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수원미래 길어요. 잠깐만요. 네, 굉장히 길죠. 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원미래 쿱 대표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소개 드릴 땐 정식 명칭으로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네, 주세요. 경인 드림인 아이쿱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입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생각 받아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수원 미래쿱 생협의 박지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일단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을 앞두고 또 더 많이 바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바쁘시죠? 더 많이 바빠지시지 않았어요? 네, 추석 전에 저희가 9월하고 10월에 의외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이 바쁜데 그래도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비자의 알 권리를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캠페인의 의도를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많이 떨리신데요. 네. 원래 안 떨리셨는데 이게 그렇거든요. 스튜디오만 딱 들어오면 떨리는 게 또 방송입니다. 떨지 말고 많이 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전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원 미래쿱 생협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 좀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수원미래쿱은 아이쿱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자연드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긴 합니다. 자연드림이라는 네, 매장을 이용하거나 자연드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친환경 물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나와 이웃과 지구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이런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공헌 활동이나 캠페인 뭐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나 그리고 함께 건강하기 위한 모임을 통해서 뭐 등산도 같이 하고요. 맨발 걷기도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도 조합원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이 역시도 소비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홍보도 하고 계신 건데 네. 그러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던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에 관련된 소비자 알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들이 많이 침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보는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를 하거나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네, 저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경이나 식품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리라는 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걸 많이 목격을 하시게 됐고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외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특히나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비자의 알 권리가 몇 점 정도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점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한 65점 정도 65점. 네, 100점 된다라고 만점에?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는 뭐 표시를 한다고 해서 나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뭐 검색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저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소비자들이 굉장히 난해한 언어, 전문 언어로 적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전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표시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표시나 이런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해야 되는 부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한 30-40%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6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주셨어요.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정보들이 많이 노출은 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 또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식품에 관련해서는 전 성분을 표시하거나 GMO면 좀 GMO가 들어있던 원재료가 그 남아 있는 그 최종 결과물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처음에 시작된 시작점에서 GMO 식품을 사용을 했으면 그 GMO 식품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식품 표기 성분에 있어서는 주요 성분 몇 가지만 표시를 할 수 있게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쿱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계기도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은 많이 컸지만 둘째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막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가 뭔가를 잘못 먹으면 그날은 이제 막 피부가 다 뒤집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전성분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런 전성분을 보게 해주는 곳은 아이쿱 생협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아이쿱 생협을 가입을 해서 성분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성분이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먹여보고 안 되면 이 성분은 들어가는 건 이제 안 먹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가 식품 제품들을 구매할 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겉에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기에는 너무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앞서 드렸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서 뭐 전성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들. 지금 현재 그 표시 기준에는 반드시 제품명이랑 식품 유형 그리고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제조 연월일 그리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리고 품질 유지기한 그리고 용기나 포장 재질 그리고 보관 방법 주의사항이랑 부정 불량식품 신고 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리고 재료명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빠진 거는 여기에서는 뭐 표시 기준에서는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소비자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예쁘게 크게 저희 같이 이제 나이 든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확대해서. 네, 확대해서. 맞아요.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포장 용지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요 표시 기준은 어쨌든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받는 네,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대로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 계신 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도장으로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신선 식품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유통기한을 크게 찍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때에도 아차 하고 못 보는 경우들이 또 생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거는 겉에 찍혀 있는데 어떤 거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기한이랑 소비 기한 뭐 이렇게 유통 기한 표시가 어떤 거는 뭐 위에 있고 어떤 거는 바닥에 있고 막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일률적으로 어느 부분 왼쪽 뭐 하단 뭐 오른쪽 상단 이렇게 찍어주면 그렇죠. 네. 소비자들이 더 한쪽만 신경 쓰면서 찾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같은 것들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에는 유통기한,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소비기한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물건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을 하는 거고요. 소비기한은 그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소비기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비기한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벌였던 이유는 이 식품의 폐기율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기한으로 좀 바꾸는 그런 캠페인을 예전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환경운동가 폴 호건의 저서 플랜드로 다운에서는 22개국 70명의 연구자들이 선정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1위를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누구나 쉽게 음식물 쓰레기는 줄일 수 있잖아요. 이 유통기한 표시가 있고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로 넘어가면서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더 좋은 환경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는데 저는 소비기한까지 못 본 제품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유통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는 소비기한으로 지금 아직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통기한을 보고 보통 제품을 판단을 하는데 소비기한 어느 정도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을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한 달이고 두 달이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웬만하면 소비의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얼른 소비기한 안에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한 달, 두 달까지도 괜찮은 제품들이 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뭐 며칠이면 괜찮고 어떤 요즘에 거는 인터넷으로 유통기한하고도 이렇게 찾으면 그 유통기한 안에서 소비기한이 면제까지 뭐 두 달, 뭐 15일이면 15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분 표시가 쭉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너무 많이 표시가 되니까는 사실 안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지수도 많고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요거는 보고 지나가야 된다. 혹은 이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조금 건강에 안 좋은 거다. 유의해서 봐야 되는 성분들이 있나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요. 70년대나 80년대는 불량식품이라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거기 보면 뒤에 보면 적색 몇 호, 뭐 청색 몇 호, 그래서 맞아요. 빨갛고 파랗고 녹색의 뭐 알록달록한 혓바닥 색소, 색깔 변하고. 그런 색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색소를 이제 보통은 석유계에서 나오는 타르 색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르 색소를 섭취하면 바람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암 물질로 타르 색소를 보통은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식품 업계에서도 건강한 식품을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타르 색소는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호,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녹색 제3호 등 총 9개의 타르 색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적색 2호랑
적색 102호는 미국에서 그리고 녹색 제3호는 유럽 연합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허용이 부분이 되고 있어요. 허용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타르색소가 사용된 네, 식품이 보통은 아이들이 많이 먹는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뭐 이런 곳에 많이 음료 같은 네, 데도 음료에도 많이 들어 있어서 이거 보실 때 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네, 식품을 구입하시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색소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 금지가 되어 있는 네, 사용 그런, 금지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발암 물질이다.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정보 표기에 대한 이야기 강조를 해주시면서 전성분 그리고 GMO 표시도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게 제품상에 이런 것까지 표시가 되면 우리가 사실 제품 안에 글씨만 빼곡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검색을 해도 제품의 그 포장지만 나오잖아요. 사실 네.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보 표기가 좀 자세히 되어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GMO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자창에 좀 있거든요. GMO라는 게 뭔지, 예, 그리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GMO란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생물체를 말하고요. GMO 식품은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생물적으로 유전자 중에서는 그 이렇게 좀 우수한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이 우수한 유전자들을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하고 결합시키는 네, 그런 식품이 GMO 식품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GMO 식품은 그 옥수수로 수입 그 되는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맞아요.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 그나마 들었어요. 괜찮은데요. GMO 콩은 거의 대부분 수입이 되는 부분은 식용으로 네. 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콩 외에도 이제 뭐 카놀라유라고 많이 마트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카놀라 그리고 사탕무 그리고 면화 그리고 알팔파라는 그런 식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런 뭐 콩이나 카놀라로 만든 식품에는 식용유가 있고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액상과당 그리고 물엿 그리고 콩으로 만든 간장, 된장, 청국장 네 그리고 제가 제빵에 들어가는 크림 그리고 과자의 주 원료인 GMO 옥수수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소스, 탄산음료,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 등이 네, 다 GMO 네, 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GMO 식품이 이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또 같이 결합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GMO 식품이 100% 완전하게 안전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네. 이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GMO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GMO 식품이 새로운 단백질을 포함할 경우 이 단백질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믿고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네,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렇죠. 네, 알고 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렇죠.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고 그래요. 유통기한 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3, 4일 지나도 문제 없게 저희는 먹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면 당류 %부터 봅니다. 혈당이 움트기 시작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꼭 확인합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강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물론 식품 자체에 제품 자체에 써 있으면 좋은데 안 써 있는 경우에는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장하고 계신 부분인 네. 거죠.
완전 표시제, 그러니까 제품 성분의 완전 표시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내가 먹고 쓰고 사용하는 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요, 치약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소비자들은 성분을 굉장히 요즘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전체 성분이 나와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분이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성분 때문에 나나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런 알 권리를 통해서 식품 완전 표시제에 저희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GMO 캠페인을 벌였던 것입니다. 네. 생협에서는 이제 2018년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민 청원 20만 서명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20만을 달성을 해서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은 유통상의 문제다, 국제 무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좀 안타까운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뭔가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이 좀 모아져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나는 반드시 골라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친환경 농축산물은 어떤 걸 갖춰야지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친환경 농축산물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인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면서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 그리고 항생제, 항균제 등의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라고 했을 때 믿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 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에 친환경 인증 기준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 심사를 통해서 인증서를 교부를 하고 친환경 농축산물로 인증받은 제품에만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믿고 먹어도 된다. 네. 이게 그 인증서를 받을 때는 이게 여기에 적합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바뀌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계속 거는 수시로 없습니다. 검사합니까? 네, 수시로 검사하고요. 아하. 매년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네. 제가 우리나라의 이런 정부의 제도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런 인증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네. 저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아닌데 한번 여쭤봤어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같은 채소를 판매하면서 유기농과 무농약 채소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할 때가 있어요. 유기농과 무농약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유기농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농약을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요. 네. 이 농약 안에는 제초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초제 또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유기농? 네. 그리고 무농약은 그 농약 사용이랑 이 제초제 사용 안 되는 거는 유기농 사용하고 동일한데요. 네. 단지 화학 비료만 제품별로 권장량이 있습니다. 이 권장량의 3분의 1만 이내로만 사용을 하면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학 비료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유기농과 무농약의 차이가 있다. 어쨌든 무농약도 굉장히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이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그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인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라고 해서 GAP라고 하는 인증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것 같아요. 네, 이 GAP 인증이 있는데 GAP 인증이 유기농 그 인증과 GAP 인증이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유기농으로 이렇게 알고
사서 구입하셔서 음. 드시면 되는데 이 GAP 인증만 그냥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GAP 인증도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이라고 하니까 유기농이랑 무농약 아니야? 라고 음. 생각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아. 요게 허점이 좀 있습니다. 어. 네, 유기농과 무농약은 아닙니다. 그럼 네. 이거는 어떨 때 네,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농약이라고 해서 이야, 복잡하네. 전농약의 기준에 맞춰진 그래도 이제 뭐 아예 농약을 많이 친 그런 제품보다는 좀 덜한 네, 제품이긴 하지만 생산부터 이것도 이제 출하할 때까지 관리는 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네, GAP 인증만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전농약 인증을 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농약이 아예 안 들어간 건 네.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고 알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늘도 명절 연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명절은 어디서 보내십니까? 네, 저희는 저희 집에서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명절 음식 뭐 성수품 장도 보고 하셔야 될 텐데 우리 대표님도 장 보기에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도 확인하고 또 장 볼 때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건강한 식재료들을 또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나 이런 거 잘 따져서 이렇게 또 장을 봐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장을 봐야 될까요? 뭐 저도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명절이 되니까 장 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요즘에 그죠. 물가도 장바구니 굉장히 물가가. 네, 올랐기 네. 때문에 네. 많이 두려운데요. 추석 장 보기 하실 때도 이런 성분 표시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GAP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이게 같습니다. 시장에도 있어요. 아, 시장에 있는 물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이런 거 꼼꼼하게 가격도 잘 비교하시면서 네,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 파시는 물건도 너무 싸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은 뭐 그닥 지금 네, 말씀드린 주부님들이 네. 워낙 잘 장 보시기를 워낙 요즘에 꼼꼼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저보다도 장 보시는 걸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권리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십시오라고 좀 당부해주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저희의 권리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권리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찾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소비자의 알 권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제조사나 제도로는 이 알 권리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거나 캠페인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의 변화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어쨌든 앞에서 일선에서 나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뒤에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더 되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우리가 이런 것도 권리구나. 아, 이게 없었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하나씩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씩 힘을 모으게 되고 이게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처음 단계를 좀 밟아주고 계시는 건데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고요. 많은 분들도 뭔가 불꽃이 하나씩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미래쿱 생협 박지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